네, 월요일장 마감 앞둔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 있고요. 이분과 함께 이번 주에 또 첫 거래일 마감 앞둔 만큼 제대로 정리해 봅시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현재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보이고는 있는데 네. 사실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또 달라진 듯한 시장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수선하죠. 조금 어수선합니다. 예.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CPI 발표 후 색깔이 강하게 바뀌는 모습이 났었잖아요. 빅테크들은 조정을 주고 그리고 러셀과 그 외의 종목들은 일제히 반등을 주면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제는 지수를 한 번에 꺾였다가 망가뜨렸다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주도주 변경 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색깔 속에서 한국이 중간적인 색깔을 다 갖고 있어요. 러셀의 색깔, 우리나라는 뭐 지수를 다 합쳐도 뭐 종목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러셀의 색깔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빅테크의 수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양쪽의 색깔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이런 변명과도 같은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었는데 좀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좀 빠르게 수습해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국의 지수를 지켜내는 맏형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색깔이 미국의 빅테크가 꺾인다고 부러진다고 너가 여기서 주저앉기엔 너무 억울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계속 내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작년부터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 빅테크 부러진다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야. 이렇게 버튼을 누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지수는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누렸었던 순환매들 사이클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섹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눠 먹어야 되고 바닥권에 있는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뭐 지수를 뭐 미국 빅테크 부러져서 한국이 여기서 이제는 뭐 한국 증시 오르지도 못하고 끝났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후발주자 종목들은 그렇게 가지만 한국의 지수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금리의 최대 피해국이었다면 금리 인하라는 시점을 전제로 증시가 미국에서 러셀이 올라가고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겁먹을 것은 없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것이 아파 보이긴 했어요. 아, 이걸 빅테크로 해석한다고? 맞아요. 갭을 만들었죠. 그렇죠. 부분이 아파 보이긴 했지만 오늘 수습해 나가는 모습이 7월에 과연 3천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막 강하게 뚫고 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수선한 시장이지만 아예 지수를 확 내려서 새롭게 주도 섹터를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또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진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러셀 중소형 지수죠. 그리고 코스피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기대를 걸어볼 부분 하반기에도 많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어수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피격 이후의 당선 가능성, 완전히 집결력을 높였죠. 그러다 보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수혜주로 오늘 좀 나타내고 있는 쪽은 뭐 각각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방산도 있고 원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너무 많은데 어디에 주력을 해야 할까? 일단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차장님? 네. 미국 내에서 지금은 거의 확질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에너지, 석유, 원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일 것 같아요. 그중에서 뭐 석유가 오늘은 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저도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6월 말이었던 걸로 같아요.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사놓고 그때쯤 되면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면 이익 실현을 하고 그렇지 않고 갖고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 원전을 차후수 결과가 나올 테니까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아니면 도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 뉴스 때문에 간다 만다 이런 거 뉴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 수혜도 맞지만 바이든 수혜도 맞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에 한국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핵심 내용인데 안 되면 폭락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매수하지 않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상황의 제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직까지는 원전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자리냐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 자리가 아유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이제는 이익 실현해가지고 나와야지 뉴스 나오기 전에 그렇게 올라와 보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원전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목 순환매가 계속 업종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못 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뭐 아니면 도달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되 네. 원전을 투자하신다라면 실제로 세 가지 뉴스를 키워드를 갖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체코 수주예요. 이거는 뭐 이번 주 나올 테니까 뭐 전망이고 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랑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굉장히 큰 뉴스고요. 원전의 버블의 끝은 SMR이란 뉴스가 우리 원전 시장에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이제 탄력적이고 고공권에서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거기에 첫 번째 체코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체코에서 예. 프랑스가 러시아랑 손잡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저는 그 뉴스가 이거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내심 품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체코가 한국에게 수주를 주기 위해서 밑밥을 깔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갔는데 그만큼 주가가 그 뉴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건 진짜로 그 프랑스 수주를 이겨내고 딸기가 그만큼 그동안 어려웠었구나.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뉴스에도 움직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결판 나니까 지금까지 안 사신 분들이 뭐 아니면 도다 이 게임에 들어가실 영역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슈들을 이벤트를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걸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금리 상승과 관련돼서는 네. 트럼프와 관련돼서 다시 트럼프 관련되어 보면 금융주들 있을 것이고 방사는 뭐 오늘 다 아셨을 테니 실제로는 방사는 수주 나올 것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이벤트와 더불어서 땡겨 올렸다. 특히 LIG 넥스원의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대북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중소형 건설주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처음으로 건설주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 두 가지가 바이오랑 건설인데 건설은 차마 제가 상반기에는 말씀 못 드리겠다. 바이오에 집중합시다. 든든한 5번 타자입니다. 저 지금은 3번 타자, 4번 타자로 바이오가 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건설도 PF가 지금 PF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버틴 PF가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는데 여기서 터진다는 것은 너무 과한 우려지 않나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를 포함된 기계와 관련된 토목 인프라 관련된 주들은 일단은 트럼프는 나중에 남겨두고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다. 트럼프 시나리오로 보면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급해요. 니네 휴전해. 우린 상관없어. 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그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휴전이 돼버리면 어쨌든 휴전이 됐으니 이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건 관련된 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뭐 지금 오늘 딱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트럼프는 돈도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남은 하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노벨 평화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북주들이 대시세를 만들었었거든요. 트럼프가 뭐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 됐고 돈도 많은데 그 야욕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모두가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도 방송에서 이야기하진 않아서 그냥 뭐 그 중에 하나의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짚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은근히 조선주도 좋았는데 누가 되든 조선주는 후에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가 지금 사이클에서
그 전후로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가지고 조선수는 지금은 긍정적인 비로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맞아요. 건설까지 또 네.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꿈틀거리더니 오늘 일제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다 보니까요. 트럼프가 쏘아 올린 이러한 공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각계 공들마다의 전략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든든한 5번 타자에서 뭐 4번 타자, 3번 타자까지 네. 왔다. 그것이 바로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의료기기땅까지 움직여서요. 이제 그러면 그 5번 타자에서 3번 타자까지 올라온 그 바이오는 어떤 전략일까요? 비중 확대까지 3번 열어두십니까? 타자라기보단 4번 타자라고 4번 해. 타자, 4번 타자. 네. 우리나라 증시 지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금요일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네. 그날 건설은 뭐 미국장에 갔으니까 건설 좀 움직였었다 이런 핑계를 충분히 들 수 있지만 그날은 누가 봐도 증시의 바이오가 대장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고의 수위를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그니 빅테크 세븐, 빅세븐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 호실적이 거기에 집중돼서 있었다라는 건데 러셀이 간다라는 것은 고퍼주들에게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섹터로 지수전환이 올 때 바이오가 그 자리를 틀림없이 차지하겠다는 것을 금요일 날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셀트리온 그룹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주 예의주시해서 이제는 안전 좀 무거운 주식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바이오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그 안에 내용을 깊이 알자니 부담되고 너무 모르고 투자하자니 부담되실 때 실제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깝게 먼저 묵직하게 투자의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작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바이오의 안에서 의미를 갖고 이제는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그러면 나는 좀 실적이 좋았으면 좋겠어 라는 종목들을 찾으신다면 지금 의료기기는 실적이 좋아서 대시세를 냈다가 주가 조정을 한번 푹 쉬었어요. 네. 나는 실적 좋은 바이오 한다면 의료기기를 보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조정을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이 됐던 한 번의 변곡점으로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던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내는 뭐 그런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들어서 뭐 뷰노라든가 루닛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코렌스포트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색깔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로 자금이 간 다음에 그렇죠. 실적이 안 나오지만 매력들을 아주 갖고 있는 종목들 바이오가 있죠. 그것이 이제 AI 바이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바이오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이 데이터를 전제로 예를 들면 좀 쉽게 말은 안 되지만 제가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데이터에 가서 챗GPT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약 개발하면 가능성이 몇 % 나올 것 같아. 예를 들면. 근데 이것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신약 개발사들에게 그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팔면서 기회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두 종목입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랑 이제 스티카 바이오니까 그쪽과 관련돼서는 이쪽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생물보안법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되면 계속 얘기 나오겠죠. 중국 때리기. 그러면 바이넥스의 스티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 큐로셀, 지시셀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지켜보고 있고요. 암 조기 진단 지노믹트리 사실 대장주들은 리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ABL, 에이프릴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등이 있는데 바이오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저 종목 얘기 안에 말씀하실까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종목군으로 소개를 드린다. 제가 오늘 그 종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종목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플랫폼 얘기는 사실 진짜 많이 오래 했었고, 그죠? 오늘 이제 새롭게 또 바이오단에서도 갈래를 많이 나눠주셨으니까요. 체크 흐름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테슬라 로보택시 원래 8월 8일 우리 다 달력에 적어놨을 텐데 갑자기 연기됐다 해가지고 테슬라가 급락을 하다가 그래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주에게는 오히려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살펴볼 수 있을지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 2달 미뤘다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2달을 기다리는 게 이 정도로 인내심이 힘든 시장인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었고 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자율주행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늘 숙제처럼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에서 로보택시라든가 상용 트럭이 되던가 예를 들어서 저는 자율주행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용 트럭 전용 도로가 만들어져서 그 길을 로봇 자율주행 트럭들이 물류 운송하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의 상상의 나라겠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이것이 자율주행의 끝이라고 했었던 인문학자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이 우리가 운전하는 것만 상상하시는데 실제로 물류 도로 하나 뚫어서 물류 시스템을 글로 가서 상용 트럭을 다 자율주행한다는 것이 자율주행의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속도가 늦어질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우리 할 건데 법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과잉 해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중국이 앞장서서 성공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역병목 형사처럼 이렇게 한 번에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2달 밀린 이슈로 밀리기에는 지금은 그때 안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빠졌을 때 주가를 사자라는 관점에서 주식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2달 밀린 걸로 너무 겁먹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대오토에버 여전히 대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닉스, 칩스앤미디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슈어소프트 테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이쪽 종목군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네. 진짜 우리 다양하게 차장님 얘기 나눠본 것 같아요. 바이오도 얘기 나눠봤고, 원전 이제 어느 정도 챙길 구간에서까지 시장 반응 나온 것까지 얘기 나눠봤고, 또 자율주행까지 흐름 봤는데요. 지금 포트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보는 섹터는 그러면 어디로 좀 정리를 내려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제 마음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바이오가 가장 앞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좀 밀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색깔이 바뀐 걸 받아들이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반도체가 그다음에 자리를 갖고 있고 건설주들은 사실은 조금 도리로서 성향에 따라서 쫓아가야겠죠.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는 급하게 사실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하지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대북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기회가 있는 자리에서는 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정황적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비중으로는 바이오 단 언급 주셨고 그 이후의 반도체로서 한번 색깔 변화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양대시장 코스피 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2860선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도 0.3% 상승 852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으로 양대시장은 플러스권에서 오늘 문 닫았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함정남 차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